안녕하세요. 베리어 리얼터 김민입니다. 반갑습니다. 2024년 2월 20일 방송 녹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부동산 공부를 함께 하고자 이 채널을 오픈하였고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집을 사시려고 계획하시는 분들이 뭐 6개월, 1년 그 이전부터 어느 정도 준비를 하면서 집을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부동산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고자 어떤 중간 지점에 들어오더라도 거기서부터 계속 쭉 일정 기간 동안 공부하시다 보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채널을 만들고자 합니다. 보시고 뭐 어드바이스 주시는 거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개인적으로 알려주시면 언제든지 수렴하고 또 더 나은 방향으로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어 저는 융자 쪽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오다가 부동산 융자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부동산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동안 집을 사고 팔고 융자해 주고 많은 클라이언트 분들과 대화 나누면서 그동안 쌓아왔던 지식이라든지 경험을 이 콘텐츠를 통해서 좀 더 여러분들하고 쉐어를 하고 나누고자 하는 거니까 그냥 재밌게 봐 주시고 도움이 되는 것들은 잘 숙지를 하시고 본인 걸로 받아들이시고 그렇지 않은 거는 또 저한테 좀 어드바이스 주시고 그렇게 하시도록 제가 노력하고 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살 때 보통 뭐 그 회사에 대해서 분석을 어느 정도는 하고 사시잖아요. 뭐 재무제표도 보고 뭐 미래 전망도 보고 또 리서치 레포트 같은 것도 보고 그렇게 주식을 사는데 부동산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위의 얘기 듣고 공부도 하고 뭐 가격도 보고 이런 여러 가지를 공부하면서 집을 구매를 하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 부동산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좀 큰 카테고리로 나눠 볼 수 있냐면 첫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큰 경제를 공부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그 경제 공부 중에서도 미국의 경제를 공부를 해야 되겠죠. 예, 세계 경제를 공부하면서. 나의 작은 하나의 보금자리를 사는 데 있어서도 무슨 경제 공부까지 해야 되냐. 그런데 하는 게 안 하고 사는 것보다는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예. 그 도움이라고 하면 집을 사고 난 다음에 스트레스가 있어요. 예, 분명히 있어요. 나는 집 사고 난 다음에 너무 좋은 것만 있다.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집을 사시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는 항상 존재를 하는데 그게 경제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이 타이밍에 내가 집을 사야 되겠다 결정을 하고 알고 어떤 내 판단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나는 그냥 후회를 하지 않겠다.'라는 거를 깨닫고 사시는 거랑 경제 공부를 안 한 상태에서 나중에 대박이 날 수도 있지만 상당히 힘든 기간이 왔을 때 그때 받는 스트레스랑은 차이가 커요. 그래서 내가 어느 지점에 과연 지금 세계적인 경제 흐름 이 안에서 내가 어느 지점에 집을 지금 사고 있는가. 이 흐름 안에서 그 포인트를 알고 사시는 게 이후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고요. 분명히 그거는 도움이 돼요. 그래서 지금은 경제 공부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살려는 계획을 하신 분들은 그때부터라도 세계 경제가 어떻게 지금 미국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최소한의 그 공부의 하루에 일정 시간은 한번 리뷰를 하고 살 때까지는 공부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다음에 그 경제 공부 안에서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고 뭐 부동산도 있고 뭐 요즘에는 비트코인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자산들 군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부동산 섹터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공부할 필요 물론 주식도 계속 공부하시는 분들은 좋지만 기존의 공부를 그렇게 해오지 않으시는 분들은 경제 공부를 하시면서 부동산 방향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융자. 캐시로 집을 사시지 않는 이상은 융자를 통해서 집을 사셔야 되잖아요. 자기의 다운페이를 하고 나머지 금액을 금융권에서 빌려야 되는데 융자에 대해서 공부를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소개받고 레퍼럴 받고 에이전트랑 상담을 하고 집을 사시는 거랑 내가 적당히 그 융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리서치를 하고 사시는 거랑은 좀 나중에 그 집을 클로징하고 찾고 할 때 그렇지 않은 분들과는 좀 상당히 좀 틀린 어떤 그 점들이 나타날 거예요. 어 융자 공부를 크게 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은 공부를 하시고 이자가 어떻게 움직이고 이런 것들은 조금씩 리뷰하시고 공부하시는 게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다음 저는 또 개인적으로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로케이션에 대해서 리서치를 하시고 집을 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는데 어떤 동네 갔더니 "너무 좋더라. 나 이 동네에서 집을 살 거야."라고 하시고 집을 사도 반드시 뒤에 모르는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거는 살아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쪼금이라도 공부를 해서 살아봐서 나타나는 그 현상들이 10 가지가 있다면 그중에 한 5 가지 정도는 알고 집을 사게 되면 그 스트레스가 반을 줄겠죠. 예. 집을 사시고 스트레스 하나도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거를 '내가 이 정도 스트레스는 감내를 하고 집을 사겠다. 에이 뭐 그 정도는 감내할 수 있어.'라는 상태로 들어가서 나중에 나타났을 때 느끼는 그 스트레스랑 모르고 뒤에 나타나는 스트레스는 차이가 크죠. 그래서 요런 것들을 적당히 공부를 하시면 나중에 집을 사시고 사시기 전이나 사고 난 다음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티클 2 개를 뽑았는데 이번에 우리 팀 미팅에서 브랜치 미팅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자료 중에 제가 2 가지를 발췌했는데 첫 번째는 캘리포니아의 1월 주택 판매량이
6 개월 동안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1월 달이. 주 전역의 기존 단독주택 판매는 31개월 만에 전년 동기 대비 증가를 기록을 했고 2021년 5월 이후에 처음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여 2월에도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로 될 거라고 지금 데이터상은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 근데 사실은 작년 4, 4분기까지 좀 슬로우하긴 했어요. 계속 이렇게 좀 마켓이 이렇게 눈치는 뭐 그렇다고 엄청 급락장은 아니었지만 좀 슬로우한 장이긴 했어요. 근데 1월 달부터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아 그 이유는 뭐 모르죠. 뭐 뉴스는 그 이유에 붙이기 나름이겠지만 막 1월 달에 태풍 오고 막 엄청나게 막 폭우가 쏟아지고 막 펜스가 무너지고 하는데도 막 오픈하우스 하면 막 100 그룹씩 오픈하우스에 참여를 하고 그렇게 했다고 에이전트들이 막 이야기를 하고 저도 가 봐도 막 그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지금 2 월인데 2월 중순인데 아직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추세가 당분간은 지속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 마켓에서 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미국은 항상 시즈널로 마켓 현상이 있어요. 작년 연말에 4, 4분기 때 제가 슬로우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땡스기빙 전후, 크리스마스 전후 항상 슬로우해요. 인벤토리도 낮고 바이어도 인제 많지 않아요. 예. 그냥 인제 있는 사람에서 줄어들어요. 연말에 되면. 뭐 자기가 액티브하게 보다가도 연말 되면 액티브하게 안 봐요. 이게 미국 전통적으로 왜 연말에 할러데이고 땡스기빙 가족들하고 같이 보내야 되고 또 여기 캘리포니아 또 비가 많이 오잖아요. 이러니까 이게 인제 슬로우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래 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즈널로 '연말 되면 좀 슬로우하구나.'라고 마켓을 보시는 게 맞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게 시즌으로 마켓이 업 앤 다운이 있구나.'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세요. 그래서 그때 집을 사시는 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가격도 좋고 경쟁도 덜하고 물론 봄되고 많은 집들 예쁜 집, 좋은 집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마켓보다는 별로 안 좋은 집들이 상대적으로 많을 수 있어요. 왜냐면 뭐 인벤토리가 많이 없으니까 눈에 다 안 차는 거죠. 근데 가격은 좋은 가격에 또 경쟁이 덜하니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두 번째는 저번 주에 핫하게 달궜던 인플레이션 지수가 생각 대비 '이게 안 줄고 올라가네? 올라갈 수도 있겠네.' 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다는 거죠. 그래서 3월 달에 이제 다가오는 3월 이 페드 미팅에서 이자를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럼 3월 다음에는 미팅이 언제 있냐? 4월 30 일하고 5월 1일 걸쳐서 페드 미팅이 있어요. 그럼 1 번, 2 번, 3 번, 4 번, 5, 6번 남아 있어요. 3월 끝나고. 그래서 앞으로 페드가 어떻게 이자를 낼 건지를 생각을 하시고 가끔 뉴스도 꼭 페드 뉴스를 꼭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제 어떤 식으로 이 경제가 흘러갈 건지 페드의 의도를 아시면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음 산타클라라 2024년 2월 17일 기준으로 1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인벤토리 액티비티 리스팅은 늘어나고 있죠. 여기 147 채 1월 달에 147채 뉴 리스팅이 147 에서 296 까지 늘어났죠. 그죠? 펜딩은 이제 계약된 거는 83 에서 226 이번에는 186 이번 주는 내려갔죠. 근데 이때의 인벤토리가 작게 뉴 리스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내려갔다. 근데 다음 주에 보면 이게 올라가는지 알 수 있겠죠. 확실하게 1월 달부터 올라가요. 근데 그러면 12월 달에 이렇게 됐어요. 12월 2일 1385 에서 923 까지 많이 액티비티 리스팅이 줄었죠. 뉴 리스팅도 12월 30 일까지 쫙 내려가다가 이제 1월 달 되면서 올라가기 시작. 어 펜딩도 뭐 집이 많이 없으니까 점점 줄다가 올라가기 시작. 이런 식으로 시즈널에 영향이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전에 그 어 그 CPI 나오면서 페드의 3월 금리 인상이 안 될 가능성이 금리 인하가 없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코노미스트들은 어떻게 예측하냐면 이게 12일 날 2월 12일 날 나온 기사인데 어 미국의 일정 이코노미스트들 설문조사를 했는데 대부분이 인제 그러니까 많은 비율이 페드가 올 연말까지 end of this year까지 125 pips rate 다운 시킬 거다라는 게 이들의 어떤 중론이죠. 근데 이런 아티클을 아마 많이 보실 거예요. '아 올해는 이자가 막 이 정도 내려갈 거야.' 근데 그거를 '아 이런 기사도 있구나.' 이 정도로만 보시고 절대 '아 이자 내려갈 거야. 얘들 내려간다는데? 얘들은 그렇게 베팅한다는데?' 다른 사람은 그렇게 베팅해도 여러분들 집을 살려고 생각하시고 이자 모기지를 받아야 되는 분들은 그거 믿을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닥쳐 봐야 아는 거지. 이 사람들이 뭐 이렇게 전망을 했다고 경제가 그대로 미래가 흘러간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마켓 이자가 어떠냐? 이게 캐피탈 원의 CD 레이트인데요. 12 개월이 제일 높아요. 12 개월 이후부터는 얘들도 이자가 내려가죠. 5%. 그리고 마커스, 골드만삭스죠. 얘들 골드만삭스 애들은 14 개월에 5.25% 주고 5.5 5.5 주는데도 1 년짜리 많죠. 그러니까 지금 1 년 길게는 1 년, 짧게는 7 개월까지는 이자를 많이 안 내릴 거라고 마켓은 판단하고 있어요.
근데 왜냐면 이 페드 이자가 지금 음 기준금리 이자죠. 페드의 5.33 이잖아요. 그죠? 마지막으로 오른 게 5.0에서 5.25 까지 이렇게 마지막으로 올렸으니까 이 이자가 기준금리 이자인데 여기까지 지금 맞춰 준다는 거잖아요. 물론 얘들은 골드만삭스는 뭐 그 기관이고 그 채권을 그 기업체 같은 데 해서 물론 이자도 높이 벌어서 이 이자를 다시 클라이언트한테 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마켓 이자는 그 내리면 페드에서 내리면 다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페드에서 안 내린다는 생각을 마켓은 하고 있는 거예요. 웰스파고 보시면 7개월이 제일 높아요. 5%, 4.75에서 5% 정도 지금 형성이 되어 있죠, 이자가. 3개월짜리인데 이게 6개월은 주력 상품이 아닌 것 같고요. 요 2개, 7개월. 1년 되면 얘들은 굉장히 낮아져요. 얘들은 좀 보수적이죠. 1년 되면 이자 낼 수 있어. 우리 그 정도 이자까지 안 해줄 거야. 뭐 다른 데는 막 스틸 4%대까지 주잖아요. 근데 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보시면 7개월짜리 10만 불 했을 때 4.75 13 month 100K 4.41. 예, 여기도 보면 내려가죠, 이자가. 그 1년 이후로는 자기들도 모르겠다. 하여튼 7개월까지는 10개월은 10 month는 얘들이 모르겠나 봐요. 얘들도 이자 없어요. 주력 상품이 아니니까. 하여튼 7개월까지는 우리는 이자 높이 준다. 마켓에서 이자, 페드에서 이자 그 정도까지는 안 내릴 가능성이 높은데라고 판단하는 거죠. 체이스도 마찬가지예요. 체이스도 9개월짜리 이자 높아요. 4.75. 물론 2 months짜리 5%도 있지만 얘들도 9 month까지는 이자 높아요. 시티뱅크는 7 month 4.75. 그리고 9 month 넘어서부터 좀 작게 주다가 1 year 되면 얘들도 이자 주잖아요. 그러니까 웰스파고, 시티뱅크 다 이자 1 year 되면 내려. 그러니까 이자를 내리더라도 1 year 정도 지나서는 이자가 확실히 우리도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한대요. 근데 당분간은 그냥 안 내릴 것 같은데?라는 반응이죠, 마켓이. 그러면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한 거 1년 지날 때 이 정도면 125, 1.25 내린다면 그 페드 이자가 여기에서 125 비프스 내려면 4%이 정도까지 내려온다는 건데 여기에. 근데 마켓은 당분간에 그렇게 안 내린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상충이 돼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꼭 굳이 그런 뉴스들을 볼 때도 '아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너는 그렇게 생각해? 그럼 그렇게 계속 생각해. 나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 이렇게 좀 다양한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시고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금리 역전 역대급으로 지금 벌어졌다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죠. 장기 금리가 올라가든 단기 금리가 내려오든 이게 해소가 돼야 되죠. 지금은 장기 금리가 올라가서 이게 좀 해소가 됐어요. 지금 계속 신용물 뭐 2-30 년은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역대급으로 떨어졌다가 이렇게까지 코로나 때도 잠깐 떨어졌지 이렇게까지는 안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뭐 긴장을 늦추지 않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이게 하나의 큰 정말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무시하고 노 랜딩이다 그 연착륙이다 뭐 이렇게만 보는 것도 안 좋은 시각인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지. 근데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잖아 하고 열린 시각으로 양쪽을 다 보는 것도 중요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중요하다고. 어 이게 미국의 40년 동안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게 월봉 차트거든요. 미국 10년물 제 지금까지 여기에 모든 특히 이게 빨간 선이 100일 선인데 100 일에 먼슬리로 100 일이잖아요. 굉장히 이 선을 한번 인제 거의 뭐 잠깐 넘을 수는 있지만 거의 아래에서 항상 이렇게 놀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완전히 다 올라가서 와 이렇게 뚫고 올라갔는데 40 년간 내려오다가 지금 2년 어 2020년 코로나 때 최저점 찍고 좀 올라가기 시작해서 이걸 다 뚫고 올라간 거는 2022 년부터 인제 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거의 뭐 한 2-3년 동안 이렇게 깬 게 40 년간 내려오다가 2-3년 올라간 게 다시 또 이렇게 다시 내려온다? '그렇게 안 될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한번 해 보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자 내려갈 거야.' 이런 것보다 '이거 잠깐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딱 한 번 봤는데 저도 그렇게 '될 수 있겠다.'는 생각했는데 어떤 분이 또 그분 굉장히 채권 쪽에 유명하신 분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마음을 열어 놓고 '아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과 '내려가면 또 나한테 좋은 기회를 삼고 어떤 준비를 해야지.' 하고 양쪽을 다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네. 그리고 쿠퍼티노 뉴스 하나는 쿠퍼티노의 그 굉장히 큰 그 프로젝트가 어프로브가 됐어요, 승인이. 이거는 20일 날 2월 20일 날 나온 기사인데요. 엄청나게 큰 그 아파트 단지 그러니까 레지던셜 그 단지가 들어서는데 거기가 어디냐 하면 여기 그 스티븐스 크릭하고 월프 여기 코너에 있는 여기가 보이잖아요. 그죠? 네, 단지 지금 막 일하고 있는데 여기가 인제 그 어프로브가 났어요, 최종적으로. 그래서 인제 이런 큰 프로젝트 쿠퍼티노 히스토리상 가장 큰 프로젝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거는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하여튼 제가 짧은 영상들 지속적으로 꾸준히 이런 식으로 올리고 집들 소개도 하고 장단점을 비교해서 나름대로 제 의견을 보여 드리고 하도록 하니까 열심히 공부하셔 가지고 좋은 성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